너무 커서 찾아간 비뇨기과 의사는 옆집 유부녀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는 남다른 그곳 때문에 저는 말 못할 고통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고, 하필 그곳 진료실에서 저를 맞이한 의사는 옆집에 사는 유부녀 김태희 씨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들에게는 축복일 큰 크기를 치부처럼 발가벗겨진 채 드러내야 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제 몸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수치심은 제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수를 감내하며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참고 찾아간 비뇨기과 그곳. 진료실 안에서 저를 맞이한 의사는 다름 아닌 옆집 유부녀 김태희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비뇨기과 의사 중에 왜 하필 그녀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이 진료실에서 그녀를 마주해야 했을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이었죠. 마치 발가벗겨진 채 얼어붙은 한겨울 들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자존심과 감각들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중력에 이끌리는 듯한 묘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김태희 씨는 평소 이웃으로 만날 때마다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항상 밝게 인사하고 가끔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지극히 평범하고 정겨운 이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가끔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하고 냉철한 의사의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차트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인 톤으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더듬더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화끈거렸으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습니다. 제 몸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정신은 이미 혼돈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설명을 꼼꼼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사로서의 집중과 분석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면 오히려 제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지를 내리시고 그곳을 완전히 노출시켜 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분함과 전문가적인 권위는 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위에 작은 온기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 누워 있는 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의 지시에 순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 제가 던져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제 가장 부끄럽고 거대한 곳에 닿았을 때 제 심장은 이성과 수치심을 넘어선 낯선 감각으로 폭발했습니다. 의료용 라텍스 장갑의 싸늘한 감촉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그녀의 손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녀의 손길만이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럽지만 망설임 없는 그 손길에 제 온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손끝에 달려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문제의 그곳을 마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희귀한 보물처럼 집요하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색은 단순한 진료 행위를 넘어선 어떤 강렬한 호기심과 집중력을 동반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침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곳을 향했습니다. 의료용 장갑을 낀 그녀의 손가락이 제 살갗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것이 더욱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세한 표정 변화도 없이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그녀도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거나 불편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녀의 전문적인 표정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 변화는 없을까? 저를 그저 환자라는 객체로만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를 낯선 남자로 의식하고 있는 걸까? 온갖 상념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저는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제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본능적인 감각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섞여 저를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검진을 이어갔습니다. 검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갔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가끔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 변화는 제게는 마치 천둥번개와 같았습니다. 찌푸린 미간은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었고 갸웃거리는 고개는 그녀가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제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평소 이웃으로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지하고 전문적인 그녀의 모습은 제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옆집 유부녀라는 사실이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어색하고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저는 그녀의 손길이 닿는 내내 이런 질문들로 고뇌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본능, 수치심과 호기심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게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전기 같은 감각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각인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진료실 안에서 우리는 의사와 환자라는 명확한 관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옆집 이웃이라는 사적인 관계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눈빛 속에서 저는 가끔 알 수 없는 호기심이나 심지어는 작은 당혹감 같은 것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고, 저는 결국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자, 검진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지를 올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강렬했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격렬한 운동을 마친 후에 탈진감과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정리했고, 그녀는 제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몇 가지 조언과 함께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환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평소 옆집 이웃으로 만날 때의 친근한 미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하고도 무거운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치심과 안도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제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매우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김태희 씨를 옆집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비뇨기과 진료실에서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고 제 심장은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그날의 차가운 라텍스 장갑의 감촉,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짧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착각일지라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만의 비밀을 그녀에게 들켜버린 듯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축복이라 불릴 만한 저의 남다른 크기는 저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이제 옆집 유부녀 의사 김태혜 씨와의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과 이성이 뒤섞인 채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비밀스러운 고백이자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의 치부를 드러낸 날, 저는 의사로서의 그녀와 이웃으로서의 그녀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의 해소를 넘어 제 정신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옆집 이웃이라는 친밀한 관계와 의사 마이너스 환자라는 전문적인 관계 사이의 간극에서 저는 혼란과 고뇌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날의 진료실 풍경을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저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각들이 이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하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마저 듭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미로 속에서 과연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까요? 제 마음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눈빛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강렬하며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복합적인 감정들, 호기심,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저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저를 살아있게 하는 듯한 묘한 감각마저 듭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집 유부녀 의사 김태희. 그녀는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진료실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은 저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제 저는 이 새로운 감정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한 비뇨기과 방문기가 아니라 한 남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감정의 서사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삶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그날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 헤맬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저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이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이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깊은 치부를 보았고 저의 가장 은밀한 고통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묘한 유대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그녀를 향한 저의 시선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존경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매혹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폭풍우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쩌면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거듭날지도 모릅니다. 이 알 수 없는 여정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탐구하고 저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의 그날 만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만남의 여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